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가고 드디어 정말 책 읽기에 좋은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 라이프에서는 여러분께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여러분,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아주 베스트셀러였고 화제가 됐던 책이죠. 그 책의 저자 조원지 씨가 새롭게 써낸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 전 이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 않은데도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평소에 예술은 나하고 먼 곳에 있다거나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예술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있고 또 예술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과 삶과 예술에 관한 얘기가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진솔하게 담겨 있는 삶은 예술로 빛난다. 원더풀 라이프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구독, 좋아요에 한 표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또 저도 무척 반가운 그런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 선배님 뵐 때마다 그 한자 성어 중에 왜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이 늘 떠올라요. 늘 정말 인자하고 선하고 착하신 모습으로 제 후배들을 대해 주시는데 무대에 올라가시면 또 그런 강한 에너지가 나오시는 모습 볼 때마다 외유내강이라는 그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도 이분을 많이 뵀지만 저는 사실 연극 무대에서 뵀던 이분의 여러 모습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실지요? 바로 전무성님을 오늘 원더풀 라이프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우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네,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인가 그제 네. 권성덕 배우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느 틈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국립에서도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80 넘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벌써 80이 넘은 지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참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울 안 보면 아직도 고등학생이니까. 거울을 보면 왜 할아버지가 거울 안 보면 저는 중학생 같아요. 그래. 지금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나 드라마 센터에서 연극하고 그럴 때 참 젊은 청년 송승환 늘 우리들 후배의 그 희망적인 존재였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연극하시잖아요. 네, 작년에 햄릿 하셨었죠? 햄릿 했죠. 네,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또 무대에 서시는데 이번에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프랑스 작품인데 플로리앙 질레르라는 작가가 쓴 더 파더라는 작품이에요. 더 파더. 네. 브로드웨이에서도 아마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르지 않았었나요? 무대도 물론 희곡 작가가 썼으니까 올랐겠죠. 그런데 영화로도 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영화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잘 알려진 작품인데 이제 무대 위에서 전무성 선생님이 그 더 파더를 글쎄. 연습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작품 보면은 욕심 나잖아요. 네.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이제 작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병원에 다니고 그랬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 단련해야 되겠다 네. 마음 먹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참 이 배우라는 직업이 이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다 이 멀쩡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요. 같이 연극하던 옛날에 지금은 떠났지만 네. 안민수라는 친구가 네. 안민수라는 연출자가 배우는 몸이 아끼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몸이 정도였죠. 아끼죠. 항상 건강 유지하고 몸이 전 재산이에요. 아유 그럼요. 몸 없으면 뭐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예, 간단하게 좀. 요 근래에 와서 치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네. 무대에도 또는 스크린에도 브라운관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이제 치매에 관한 건데 그동안 다른 작품하고 좀 다른 거는 치매 환자의 눈에 비친 치매 환자가 보는 세계 그리고 자신이 그 속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다른 작품은 간병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제3자가 이렇게 보는 치매 환자였지만 그렇죠. 이 작품은 본인이 세상을 보는 그런 극장이 또 세종 S시어터죠? 네, 예. 극장 참 좋더라고요. 소극장으로서 네. 연극 하기에 아주 딱 좋은 네. 극장이라고. 제가 이제 블랙박스 시어터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극장인데 그곳에서 연극을 몇 번 봤는데 참 좋은 극장이고 그 좋은 극장에서 또 좋은 작품을 하시니까 사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사실 그래요. 작품 할 때 뭐 연극 어느 작품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고. 네, 네. 오늘 좀 옛날 얘기서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고 싶은데 우선 선배님 고향이 인천이신 거죠? 인천에서 태어나신 거죠? 예. 아버님은 황해도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충청도고. 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셔갖고 그 중간 인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인천 토박이. 예. 네. 그런데 아버님이 인천서 배를 부르셨어요. 배. 그때는 딴 건 없고 돛단배 있잖아.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골에 가서 곡식 같은 거 받아오고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실어가고 뭐 그런 업도 하고 유통이네, 유통. 예. 그래서 이제 충청도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 이제 인터뷰 기사라든가 네. 이런 게 나가면 꼭 황해도 출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황해도고 어머니는 충청도고 나는 중간 인천이다. 네. 네. 인천 1941년에 인천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기억이 좀 나세요? 4-5살 때 해방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내가 41년생이니까 4-5년도에 만 4살 때 그때 이제 해방이 되고 그랬는데 뭐 잘 생각나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삼형제인데 자손들이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둘째네. 큰 아버지가 자손이 없어요. 그래 이제 큰 아버지가 날 데려다가 큰 집에서 그냥 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 그래서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던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인천 축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야구 선수를 했고. 야구하셨어요? 세컨 베이스를 했는데. 그리고
몸이 좀 빠르다고 그래서 항상 톱 타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서 유니폼 입고 품쓰던 생각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인천중학교 네. 나왔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성적이 좀 좋으면 그 어느 학교 보내잖아요, 담임선생님. 근데 난 인천중학교로 보냈다고. 근데 사실은 축현 초등학교 다닐 때 야구 선수 하면서 그 한 팀이 졸업할 때 네. 우리 끝나고 나서 야구 있는 학교에 가서 계속하자. 거기서 계속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들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동인천중학교 전부 이제 가기로 했는데 네. 나는 선생님이 인중에다가 원서를 내가지고 나 혼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배신자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친구들한테 그 꾸중을 들었죠. 이제 화가 나서 인중 그 선배들을 좀 이제 꼬셔가지고 야구부를 1학년 놈이 만든 거야. 인천중학에 야구부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제 길령희 교장 선생님께서 참 어떻게 해서 허락을 하셨는데 맨날 시험 나가면 깨져.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 안 한다고 해체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한으로 남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형편도 그렇고 또 가정 형편이 가장 그 문제니까 실업학교를 갔어요. 인천공고로. 공고고등학교. 그때는 많이들 그랬죠. 상고 공고들을 많이 그렇죠. 갔죠. 상고 공고 그랬는데 실업학교 가서 이제 기계를 공부하겠다고 이제 인천 기계 저 공고 가서 기계과를 들었는데 또 밴드부에 뽑혔어. 그래가지고 밴드부에 들어갔지.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클라리넷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불 줄 알아야지. 뭐 전혀 모르. 그런데 그게 매 맞으니까 돼. 빠따 막 공부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름 방학에 학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이제 얻어 맞아가면서 그냥 그래 행진국을 띄워가지고 그 개학이 되면 인천 그 체육대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거기 나가서 또 막 응원가 부르고 뭐하고 또 우리가 또 인천고등학교는 인천여고 응원가를 불러주고 우리는 인천여상 응원가를 불러주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여튼 그런 추억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행진하잖아요. 행진하면 서로 어디서 만나잖아. 그러면 또 뭐 툭탁거리고 그러고 이제 선배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큰 키 아니셨어요? 조금 중간 이상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운동부에서 데려가고 밴드부에서도 데려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럭비부에서도 끌려갈 뻔했고 그런데 럭비부는 이제 좀 체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고사를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추억도 있고. 중학교 때는 야구부 활동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또 밴드부 활동을 브라스 밴드하고. 6.25는 그러면은 전쟁통에는 어떻게 피난을 가셨나요? 아니면 인천에 그냥 계셨나요? 아니에요. 저 이제 외가댁이 서산이에요. 충청도 서산. 근리 피난을 그래서 가셨구나. 피난을 그쪽으로 갔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외가댁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 외할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그 논 같은데 물을 대할 때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투던 그런 모습들. 하여튼 그러다가 거기에 또 그 동네 이웃면에서 그 지방 공산주의자들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서로들 싸움들 하고 이런 그런 어려운 참 가슴 아픈 그런 것도 목격했고 하여튼 그랬어요.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인천 기계공작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야. 한 3일 하다가 잘못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녹슬고 있는 것 같아. 안 나갔어. 도망갔어.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거. 서울신문 인천지사장에 총무로 이제 입사를 해. 그 수금을 하러 가면 서울신문 사전, 맥이 빠져. 조조 할인, 영화, 존 웨인이 거기서 총 쏘고, 인디언 쫓아오고. 이야, 저런 거 뭐 참 좋겠다. 뭘 봉투를 또 하나 주셔요. 티켓이야. 연극 티켓. 연극 티켓이야. 극장이 달라. 처음 보신 연극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왔어. 야, 이걸 해야 된다. 어?